A씨는 홀로 사는 노인이다. 한 달 수입은 노후연금과 손녀가 보내주는 돈을 합한 50만 원이 전부이다. 전기료와 수도요금마저 밀려있는 상황. 이 와중에 아들이 외상으로 사용한 택시비 등 사고 수습 비용 1,000만 원까지 떠안게 됐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금융권 퇴직자를 선발해 A씨에게 파견한 생활경제지킴이의 도움으로 밀린 공과금과 택시비 문제는 해결됐다. A씨는 경제적 보살핌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지만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친 탓에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A씨와 같이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된 저소득층 노인이 많지만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 도입은 더딘 실정입니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금융 착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학대가 일단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 대다수가 노인과 친족 관계이고 그 중에서도 아들, 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입니다.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인 경제적 학대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노인이 친족을 선뜻 고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게 예방이 되려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되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되게 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벌칙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엄격하게 해주는 것, 형벌을 높여가지고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민사소송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 장벽이 큽니다. 이게 형사사건이 되게 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민사적으로 얻기 힘든 자료들 같은 경우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민사적으로 하려면 본인이 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경제적 학대는 발생 전 예방하는 게 최선인 만큼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우리가 노인복지법상의 신고 의무자의 은행원 같은 금융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은행에 갔는데 어르신 이게 평소와 좀 다르다. 돈 나가는 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의심이 된다. 문서상 기록상 의심이 된다 이러면 거기서 좀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에 이제 뭐 인출된다든가 이런 걸 잠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너무 급한데 그때 그랬어라고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선의에 따라서 자기 합리적인 어떤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보고 그런 거래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금융기관에서 업무 중 고령자 착취 의심 거래 발견 시 거래 처리 지연, 거절 등이 가능하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업무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탓으로 전해집니다. 노인 경제적 학대 예방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책입니다. 실제 생활경제지킴이 시범사업은 정부 예산 없이 민간 후원으로만 진행됐었고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본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경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이게 인간으로서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극단의 되게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에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기관에서 민간 자원으로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거거든요. 노인의 학대는 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고도 받고 상담도 하고 솔루션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융 착취에 대한 부분은 복지 영역에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솔루션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실태 조사도 하고 사례 수집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고령자를 위한 금융 착취 전문 기관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이죠.